안녕하십니까. 고주현 회계사입니다.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인데요. 이제 창업 초기의 세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 회계관리를 잘 안 하면 그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당연히 낼 세금을 안 내서 나중에 추징을 당하는 국세청이라든지 뭐 이런 지방세 관련 이제 구청이라든지 추징을 당하면 당연히 불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본세는 어차피 낼 세금이니까 내도 되겠지만 어떤 잘못된 절차로 추징을 당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이제 가산세라는 거는 잘 신고했으면 안 내도 될 그런 페널티이기 때문에 그걸 챙기는 건 너무나 다 중요하고, 또 세금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 초기에 이제 자금 조달이나 어떤 이제 선정, 뭐 지원 사업 선정이 받을 때도 이 관리를 잘 안 함으로써 실제 뭐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 처리한 거예요. 돈을 썼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산화 가능한 비용은 비용 처리가 아니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용 처리하면 초반에 매출 없을 때는 당연히 적자가 나오죠. 근데 적자가 나오다가 그 적자가 커지면 자본 잠식이 되고요. 이제 그런 자본 잠식이라든지 적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게 맞다면은 그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열심히 연구 개발에 이제 투여를 했고 자금을, 그 다음에 실제 자산화 인정이 가능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순 비용 처리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받는 경우, 이런 건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가수금인데요.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한 이제 특별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100% A씨가 100% 주주의 대표이사일지언정 법인과 나는 이제 별개의 인격체고 권리의무 귀속 주체가 다르니까 법인이 돈이 부족하면 당연히 제가 부담을 하겠죠, A씨가. 근데 이게 남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법인이 자금이 부족해서 빌려주면 법인 입장에서는 대주주인 A한테 차입을 해온 거고 대주주 A는 돈을 꿔준 거가 됩니다. 이런 데 있어서 뭐 세법적인 뭐 원천징수, 이자소득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관리를 회계전폐 잘 해놔야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꿔줬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대표적으로 대표님들이 이제 법인카드도 있고 뭐 법인의 통장에서 지출을 하는데 어떨 때는 법인카드 놓고 왔다고 개인카드로 막 경비를 쓰세요. 실제 사업 목적 경비가 맞았어요. 그러면 그 증빙을 갖고 법인에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세법에는 이제 접대비 빼고 또 어떤 특수한 것 빼고는 사실 증빙이 누구 거냐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에 실제 썼는 비용이냐, 이게 세법에서 경비 인정을 해주는 큰 근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카드로 쓴 거를 잘 전표를 처리해놔야 나중에 그게 정상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런 처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 내 돈, 그 대표이사 A 입장에서 내 돈을 많이 써서 회사 목적, 사업 목적으로 썼는데 관리가 안 되면 얼마 썼는지 이제 본인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초기에는 당연히 그런 이제 증빙 관리나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회계 세무 관리 보통 이제 기장 대행을 맡기시죠, 외부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기장을 보통 맡기실 때 저희도 이제 기장을 하지만 애로가 있어요. 우리 세무대리인. 이거는 뭐 저희가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외부 기장을 맡기는 우리 사업자분들은 세무사, 이제 회계사.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사, 회계사 외에는 세무대리를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제 그 자격사들한테 맡기는데, 맡길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기장을 맡기면은 모든 세무회계나 격리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많은 이제 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을 맡긴다, 세무대리를 위탁한다라는 것은 회사에서 생성된 자료를
세법에 맞게 또는 회계 기준에 맞게 결산하고 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이런 행위를 위탁하는 거지 실제 그 원천 데이터는 이 세무 대리인들이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실제 뭐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썼어요. 그럼 법인카드에 어떠한 뭐 순인의 밥집 5만 원이 됐어요. 근데 관리를 잘 하는 회사는 그거를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서 우리 A 대리, ABC 대리가 언제 어떤 거래처와 식사를 했다. 그래서 증빙을 붙여놓고 이러면 이 내부의 회계 그 증빙이 아주 잘 관리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 사람과 거래처와 먹었다. 접대비죠. 그러면은 회계적으로도 접대비, 세무적으로도 접대비 이렇게 이제 계정 관리가 되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 관리가 안 되는 영세한 기업들은 영세라고 좀 큰 기업도 사실 그런 관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인의 밥집에 5만 원이 결제됐는데 세무대리인한테 그 자료를 그냥 넘기시죠. 그럼 세무대리인은 그 순인의 밥집 5만 원이 거래처랑 먹은 건지 직원들이 점심을 먹은 건지 회식을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근데 이제 회사가 그걸 일일이 관리 안 하면 그게 거래처랑 먹었나? 우리 직원들이랑 먹었나? 한 3일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경우가 실제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세무대리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천 데이터의 분류는 세무대리인도 받은 자료만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세무대리를 맡기더라도 실제 그 원천 데이터 관리는 회사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세무조사 때 가장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무사 어떤 결산을 할 때 나중에 결산을 딱 만들어서 법인세 신고를 하고 또는 재무제표를 생성했는데 뭔가 은행이나 정책기관에서 심사받거나 은행에 갔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적자다, 부채 비율이 높다,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사장님이나 그 관리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왜 이렇게 됐지라고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세무대리인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세무대리인들은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출 증빙의 실제 활동이 뭔지는 외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걸 사용하는 직원들밖에 모르니까 회사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잠시만요.